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TV의 건강 스페셜입니다. 어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건강한 삶은 전립선 건강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중년 남성들의 고질병인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식품 13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등 비뇨기 질환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익숙한 식재료들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각 식품의 효능과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 항암식품의 대표주자 마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는 재료를 넘어 항암식품의 대표주자로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그 효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전립선염과 방광염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며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전립선 주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염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인 경우가 많아 마늘의 항염증 효과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마늘을 더운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마늘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체내의 습기를 제거하며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작용은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하복부가 차가워지면서 발생하는 비뇨기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많은 비뇨기 질환 환자들은 하복부의 냉증을 함께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이러한 불편함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생마늘을 다져서 양념으로 활용하거나 구워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마늘의 알싸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에 재워 먹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두 쪽의 마늘을 매일 챙겨 드시는 작은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한국인의 밥상에서 찾은 보물, 된장.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입니다. 된장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오랜 발효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전통 발효식품으로 그 효능 또한 놀라울 만큼 뛰어납니다. 특히 된장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식품으로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된장의 항암 효과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익균과 효소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암 또한 암의 한 종류이므로 된장의 항암 효과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된장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위장 기능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된장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전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폐장근이라는 약초가 된장의 썩은 냄새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폐장근은 전립선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초로 이는 된장과 유사한 발효, 숙성 과정의 효능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된장의 전립선염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아직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된장이나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전립선염 증상이 호전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된장을 섭취할 때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장찌개, 된장국, 쌈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된장을 식탁에 올리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3 전립선 건강의 붉은 보석, 토마토. 세 번째는 빨간색이 매력적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매우 잘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팀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능의 비밀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천연색소이자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전립선 세포의 노화를 막으며 염증을 억제하여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한 가지.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서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샐러드로만 드시는 것보다는 토마토 스튜,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수프 등 다양한 요리로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케첩도 좋은 라이코펜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나트륨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개의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으니 오늘부터 식탁에 토마토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챕터 4 신장을 보호하면 전립선도 강해진다. 검은콩 식초. 5번째는 신장을 보호하면 전립선도 강해진다는 지혜가 담긴 조합, 검은콩에 식초를 더한 것입니다. 검은콩은 예로부터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신장이 튼튼해지면 우리 몸의 수분 대사가 원활해지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은콩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어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더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식초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의 신맛은 콩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절인 검은콩은 배뇨 장애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검은콩을 유리병에 담고 콩이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어줍니다. 약 일주일 정도 절인 후 콩은 씹어 먹고 남은 식초는 요리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과 전립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검은콩 식초는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건강관리법입니다. 챕터 5 음기를 보하는 약초 산마. 6번째는 음기를 보하는 약초로 불리는 산마입니다. 산마는 예로부터 성기능 강화, 남성의 허리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마의 효능은 주로 끈적끈적한 점액질인 뮤신 성분 덕분입니다. 뮤신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위장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이 튼튼해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이는 전신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산마는 신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전립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산마의 신장 강화 효능이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산마는 음기를 보하는 약초라는 별명처럼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정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전립선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산마를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껍질을 벗겨 즙을 내어 생식하면 뮤신과 효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마를 갈아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거나 밥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마 가루를 만들어 두면 언제든지 물에 타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산마는 특별한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꾸준히 섭취하시면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6 정혈, 해독의 명수, 상추. 7번째는 우리가 쌈채소로 즐겨 먹는 상추입니다. 상추가 전립선에 좋다?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지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상추는 그저 쌈채소가 아니라 정혈과 해독작용이 뛰어난 약용채소입니다. 상추의 정혈작용은 혈액을 맑게 하고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전립선 주변 조직에 쌓인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상추는 비뇨기 계통의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상추의 해독작용이 방광염, 요도염 등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상추의 찬 성질이 몸에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전립선염은 종종 열과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추의 이러한 성질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는 민간요법으로도 활용됩니다. 상추잎을 찧어 배꼽 주위에 찜질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상추의 소염작용과 해독작용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간요법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니 정식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추는 신선하게 쌈으로 먹거나 겉절이로 만들어 먹으면 영양소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상추를 꾸준히 먹으면서 전립선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7 옛사람들의 지혜, 돼지방광 질경이. 8번째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조합, 돼지방광과 질경이입니다. 이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민간요법으로 돼지방광과 질경이차 전초를 함께 끓여 먹으면 성기능 강화와 전립선염 완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돼지방광은 보양의 효능이 있어 남성의 기운을 보충하고 성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질경이차 전초를 더하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질경이는 이뇨 및 해독작용이 뛰어나 요도염, 방광염, 신장염, 혈뇨 등 다양한 비뇨기 질환에 효과적인 약초입니다. 질경이의 씨앗인 차전자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불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경이와 돼지방광을 함께 끓여 탕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은 전통적인 보양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질경이의 해독작용이 돼지방광의 보양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방법을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조합이 담고 있는 지혜는 중요합니다. 바로 보양과 해독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경이는 차로 마시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으니 질경이를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옛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건강관리의 원리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8 작지만 강하다 호박씨. 9번째는 작지만 강한 식품,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이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식품입니다. 호박씨에는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의 풍부한 아연 징크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대사 과정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아연 부족을 막아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씨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특유의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뛰어나 전립선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를 섭취하면 전립선 조직의 염증을 억제하고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간식으로 꾸준히 섭취하기 좋은 식품입니다.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볶아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박씨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 줌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호박씨의 힘을 빌려 전립선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9 바다의 보물, 굴석화. 10번째는 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는 굴석화입니다. 굴은 전립선 건강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그 이유는 바로 아연 징크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호박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아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아연은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장을 돕고 남성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하여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전립선 내 아연 농도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굴은 천연 아연 보충제라고 불릴 만큼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아연 함량이 높습니다. 굴 외에도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조개류 등이 있지만 굴은 특히 그 함량이 월등합니다. 굴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초고추장과 함께 신선한 생굴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굴젓, 굴튀김, 굴전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도 영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굴을 드실 때는 신선도에 유의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철을 맞은 신선한 굴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전립선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10 정력에 좋은 봄나물, 달래. 12번째는 봄이 되면 입맛을 돋우는 정력에 좋은 봄나물, 달래입니다. 달래는 마늘과 마찬가지로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달래는 예로부터 정력 감퇴와 불면증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달래의 따뜻한 성질이 몸을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래 뿌리를 소주에 담가 마시는 민간요법도 전해지는데 이는 달래의 약성이 알코올에 녹아나와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달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전립선 주변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달래의 알싸한 향은 식욕을 돋우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달래는 주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겉절이나 전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달래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달래의 따뜻한 성질이 체내의 열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11 혈액순환을 돕는 보라색 채소 가지. 13번째는 보라색 채소 가지입니다. 가지는 특별한 맛이 없는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혈액순환을 돕고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립선 주변의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가지의 찬 성질이 몸에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소변이 불편하고 하복부에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에 가지의 이러한 효능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지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건조한 가지 가루를 물에 타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기름에 볶아 먹으면 안토시아닌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지볶음, 가지튀김, 가지찜 등 다양한 요리로 가지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12 향도 강하고 약성도 강한 채소, 파. 14번째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 파입니다. 파는 음식의 향과 맛을 더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향도 강하고 약성도 강한 약용 채소입니다. 파의 흰줄기 부분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소염작용을 합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는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파의 알리신 성분이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파는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파의 흰줄기를 구워 가루를 낸 뒤 배꼽 주변에 찜질하면 소변 배출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파의 따뜻한 성질이 하복부를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방광과 요도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섭취하기 매우 쉽습니다. 국물 요리에 넣거나 파전을 부쳐 먹거나 파김치를 담가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 강하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 13 여름의 보약 수박.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무더운 여름의 보약 수박입니다. 수박은 단순히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을 넘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박의 붉은 과육에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박의 라이코펜은 토마토보다 체내 흡수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박의 핵심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시트룰린입니다. 시트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뇨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몸이 잘 붓는 사람에게 특히 좋으며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박을 섭취할 때는 씨앗까지 함께 섭취하면 시트룰린과 비타민 E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전립선에 좋은 13가지 음식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식탁에서 날마다 드시고 계신가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보양식이나 값비싼 영양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잦은 소변, 통증,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지금이야말로 식습관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다운 TV의 건강 스페셜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따뜻한 조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